안녕하세요. 11월 21일 국내 증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원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32% 상승, 나스닥은 0.12% 하락, S&P 500은 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1%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미국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돼서 아시아 증시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의 영향을 더 먼저 받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소화를 하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졌는데 외국인 개인 동반 순매도 등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마감, 또 4거래 연속에서 하락했고 외국인은 10거래 연속 순매도, 개인은 3거래 연속 순매도,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2,300계약 넘게 순매도, 다만 기간은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1.99%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낙폭을 제한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뉴욕 시장 마감 후에 2025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이 350억 8,2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94% 급증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82센트로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서 37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시하면서 가이던스 하단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다.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하락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연관이 되어 있는 SK하이닉스 1.06, 한미반도체 1.2% 등 일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가 삼성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4에서 가우스2를 공개한 가운데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보면은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고 또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대로 지금 디커플링이 생겼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으니까는 그대로 동시 하락을 하면서 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디커플링이 일어나니까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빨리 HBM을 SK하이닉스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대등하게 맞추는 게 가장 좋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한국증권금융, 한국애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유관기관 4곳과 조성한 2천억 규모의 기업 밸류 펀드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이제 들어온 거죠. 밸류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주요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지수 구성 종목,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밸류업 공시를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 현재 투자 규모를 3천억 늘려 총 5천억 원까지 밸류업 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다음 달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들도 재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BNK 금융지주 2.71%, DGB 금융지주 1.92, KB금융 1.78 등 금융주가 상승을 했고요. KT 1.62, LG U+, 2.93% 등 통신주들이 주목을 받으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환율을 좀 보면은 외환 당국 개입에서 또 위안화 강세를 좀 되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390.5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1400원 거의 이제 임박해 왔을 때 이야기 드렸던 게 아마 이제 정부에서 서서히 개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즘 정부가 보면 한 1,400원 정도만 오면은 방어를 해요.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 경제 타격이 크니까. 그래서 최대한 1,400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아래로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에서 멈추고 살짝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을 보면은 코스닥은 엔비디아 실적을 연소하면서 외국인 순매도 등 코스닥 지수는 3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은 4거래 연속 순매도 반면 개인이 4거래 연속 순매수했고 기관은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했고요. 시장을 이끌어낸 이슈가 없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테마 장세가 이끌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가 4.53, 삼천단 대학이 2.07, 휴젤이 1.6, 알테지온이 1.14% 등 시총 상위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부진하면서 코스닥을 하락했고, 특히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오늘 등락이 너무 심했습니다. 장 초반에 20%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낙폭을 이제 안내를 했지만은 좀 잡음이 좀 심하게 있었죠. 그래서 지수가 변동성이 좀 심하게 움직였었다. 에코프로가 6.43%, 에코프로 OPM이 1.93, 엔캠이 0.93%,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푸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논의 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히림 10.76, DYD 9.2, 가산 네트워스 8.91% 등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웃기죠. 전날에는 시간에서 푸틴이 그때 핵무기에 대한 좀 반짝거리고 있다 해가지고 갔다가 오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휴전협정 논의가 나오면서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 하루 변동이 심해서 하루 살았다가 그 다음날 하루 완전 확 죽었다가 또 확 살아나면서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전쟁이 끝나야겠죠. 계속의 전쟁이 지속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래 전쟁이 끝나는 게 좋지 하면서 재건주에다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신고가가 갱신이 되면서 컴퓨터스 홀딩스가 15.84, 디사이언티픽이 5.96, 우리 기술투자가 3.71%등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주식,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죠. 가상에도 투자하시고 국내도 투자하시고 미국도 투자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선물에 있고 미국 종목에 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전부터 이제 코인에다가 투자를 한 게 있었는데 또 투자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의 성향을 봐야 돼요. 트럼프는 보면은 살리는 사람만 확실하게 살리고 죽일 사람들은 확실하게 죽이는, 그래서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분배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을 안 하고 몰아주게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정책적으로 지금 어디 거를 지금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내 증시 요즘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지금도 미국 시장이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미국 우선주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주식만 일단은 먼저 치고 갑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따라오든가 말든가, 따라오면은 그래도 좋고 안 따라오면 말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부서를 또 새롭게 또 신설을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쪽에도 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코인이나 국내 증시나 미국 주식이나 투자하는 것은 똑같아요. 왜?
차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 수익이 결정이 되니까 어차피 차트 캔들도 깎고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똑같잖아요. 저기 뭐냐 캔들 차트 쓰고 거래량 쓰고 이동 쓰니까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코인에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나중에 또 코인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인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또 소외감을 또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드머니께서 댓글에다가 UAM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UAM 투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솔직히 국내 쪽에는 별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 중에서 조비를 제가 픽으로 뽑았어요. 만약에 조비만 하는 게 조금 아쉽다 하면 아처라고 있어요. 미국에 네, 두 개 다 미국 건데 조비, 아처 요 두 개 동시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만 해가지고 불안하다 하시면요. 자,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쭉 하락하고 나서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될 게 미국. 국내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꺾여버리냐? 그러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지금 당장은 미국 증시가 당장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일기 때 얼마나 또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정말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가에는 트럼프가 분 단위로 선물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주가가 좀 떨어질만 하면은 정책을 만들어서 또 올리고 또 떨어질만 하면 올리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악재를 만들어서 주가를 또 확 떨칩니다. 또 주가가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확 떨어지면 또 호재를 만들어서 또 주가를 띄웁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 인간이. 근데 우리가 일기 경험에서 보면은 악재 만들었다가 갑자기 또 호재 만들어가 주가에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때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좀 하는 그림이었어요. 좀 말을 하는 거라든가 또 대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지러워서 그렇지 대부분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상승에 포커스를 보자. 좀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이 조금 불안하죠. 제가 봐도 조금 불안하는데 조금 불안하긴 하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문제죠. 2차 전지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2차 전지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 트럼프 악재죠. 악재가 나오면은 그냥 이게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서서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이거를 더 대체할 수 있는
업종, 테마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바꿔줘야 돼. 손바뀜 일어나야 되니까. 손바뀜이 2차 전지가 확 죽고 나서 시장 많이 확 죽고 나서 바뀐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살살 손바뀜이 나와준다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 하면 뭐 하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셔라. 조금 오늘 이제 누구나 오늘 보면 다 이렇게 불안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 불안하게 다 보여요. 누구나.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